백신 전쟁에서 밀려났다. 중남미도 백신 접종 시작. 백신 실패 경위 철저히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몇 주 동안 수도 없이 볼 수 있었던 백신 관련된 우리 언론들의 일관된 방향성입니다. 여기에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도 메이저든 마이너든 구분 없이 제도권 언론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같은 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신기하고 과학이나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다수 우리 언론들의 논조와 정확히 반대되는 관점을 보여준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왜 지연되는가?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는 국가들.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에 있어서 빛나는 사례로 꼽히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백신의 영역에서만큼은 훨씬 뒤처져 있다. 바로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바로 이러한 국가들. 이들 국가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로서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는 곳들이다. 그들은 2월 말 또는 그 이후까지 접종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연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들은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받길 원하고 있다.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다린 후 대중에게 배포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호주의 연방보건부 장관인 그렉 헌트는 지난 목요일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비드19 방역 그룹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당겨야 한다는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다소 이른 백신 접종이 시작된 중요한 동의는 바로 상황의 심각성이다. 미국은 지난 수요일에 무려 3,9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거의 모든 주에서 그 숫자는 급증했다. 지난 목요일 영국의 사망자 수도 1,162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숫자. 이들 국가에서 백신의 긴급성은 명백해 보인다. 병원과 영안실에서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는 몇 달 전부터 이미 과부하 상태다. 이에 비해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개월 동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었으며 11월 18일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도 완전히 멈췄다. 호주는 최근 1일 발생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 확진자 수는 우리의 절반 수준인데요. 호주의 인구가 우리의 절반이 안 되는 만큼 인구당 확진자 수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호주의 경우 대도시를 가더라도 우리처럼 빡빡하게 부딪히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세아니아 최대 인구를 가진 시드니의 경우 500만 명의 인구에 그 면적은 서울의 20배입니다. 호주의 이사이자 뉴질랜드의 양리치료 자문위원이기도 한 뉴캐슬 의과대의 제니퍼 마틴 교수. 사람들은 종종 그녀에게 백신을 언제 접종할 수 있는지를 묻곤 한다.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승인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통계에 대한 교차 확인과 재검토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딜 수밖에 없는 절차를 밟는 이유는 우리가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때문입니다. 약물이 출시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부작용이 발견되면 그 손실은 복구하기 힘든 규모로 확대될 겁니다. 보건당국의 검토 과정에서 데이터는 정교한 재증명이 필요합니다. 유럽인들에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이 원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 아시안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종에 따른 다른 반응은 드문 일도 아닙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겠습니까? 라고 말이다. 보건당국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있다. 지난 수요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mRNA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한국은 자국민들 모두에게 접종 가능한 5,2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곳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을 관찰하면서 대량 백신 접종을 연기하고 있다. 뉴질랜드 보건당국도 호주, 영국, 유럽, 캐나다 및 미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시드니 대학의 전염병 및 백신 전문가인 로버트 V 교수. 그는 최초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mRNA 백신이 5가지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말한다. mRNA 백신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지금까지는 안전해 보입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나도 다른 항원을 넣어 조종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유형의 백신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감수성이 어떤지에 대한 감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V 교수는 약물이나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첫 번째로 필요한 국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백신 접종이 단행됐다는 것은 안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국가들에서는 전체 결과를 완전히 분석하기도 전에 백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는 기하급수적인 사망과 이로 인해 붕괴되는 의료 시스템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지금 접종을 시작한다면 과연 접종이 원활할까? 우선 저부터도 당장 조금 불편하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좀 더 참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과 더불어 새로 취임한 총리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빠른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인이 큰 일본. 여기에 일본은 현재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율이 10%에 달합니다. 이는 1.5%인 우리의 6.7배. 일간으로 보면 우리는 확진율이 0.56%까지 내려왔고 일본은 14.5%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습되어 가고 있는 우리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일본도 실제 접종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접종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사는 이러한 일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난 목요일 기록적인 새로운 사례를 보고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일본조차도 출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은 예방접종이 2월 말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들의 첫 번째 예방접종은 약 1만 명의 최전선 의료진에게 전달된다. 65세 이상, 요양원 근로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에 이어 3월에 접종할 예정이다. 일본은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에 필적하는 예방접종 반대 운동은 비록 없지만 일본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예방접종을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 이들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혜택도 있다. 바로 사막, 숲을 포함한 광활한 환경에서 백신 운송 물류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과 다르게 공급망 전체의 이동 물량을 추적하고 낭비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도 세심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요원들이 백신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교육도 할 수 있으며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 안전 캠페인을 운영할 시간도 여유롭다. 백신을 승인하고 배포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들 국가에 사는 사람들. 마틴은 그들이 중국, 미국, 영국과 같이 접종을 먼저 시작한 곳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람들은 임상시험에 있는 모든 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국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은 백신에 매우 절박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 있고 그것을 잡았다가도 다시 확산되는 현상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첫 번째가 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독감 관련 기사를 양산해냈던 우리 언론들. 그 결과로 이번 독감 접종률은 전년 73.1%에서 올해 64%로 9.1%나 감소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독감 발병률 자체는 크게 줄었습니다. 독감 이슈가 있던 시기,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읽었던 대단히 인상적인 기사가 있었는데요. 대중공포 현상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의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교차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과 향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경우의 시사점까지. 기자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 우리 언론들의 접근 방식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백신 관련 기사들은 독감 괴담을 퍼뜨릴 때와 다를 게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밝혀주어야 할 그들이 눈을 가리고 생명의 방패가 되는 게 아니라 찌르는 창이 되어버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정파성도 좋고 그들의 이익을 쫓는 이기적인 행태들 뭐 다 좋은데 최소한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 삶과 관련된 경제 관련 보도들은 사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